구독, 좋아요.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정치학 전문가 양일국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질문부터 해보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한번 보죠. 미국이 군함 17척, 15척 이상 이렇게 언론에서 하는데 17척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군함 동원해서 호르문즈를 지금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역봉쇄라는 용어도 쓰기까지도 하는데 이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이틀 내에 뭔가 성사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뭔가 합의, 이란과의 합의 이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인데 하루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것 좀 한번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는 이란의 민생을 직접 타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 그 배경에는 아마 이란 측 협상단이 상당히 좀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내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거기에 화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완전하게 검증하는 단계를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달을 했고 이란도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아직까지 우리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 좀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으니 이란도 곧 조만간 어떤 의사를 전해오지 않겠는가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또 이란도 다급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 이란은 어느 경우도 그 국제법의 틀 안에서만 우리가 대화할 거다. 그 이야기인즉슨 국제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건전한 어떤 협상 타결을 노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읽혀지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휴전에 필요한 조건을 미국에게 명확히 전달을 했고 우리가 준수할 의사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란 국영 방송에도 나왔으니까 상당히 협상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IRGC 즉 혁명 수비대는 일원화된 지휘 체계 하에 통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역의 여러 군벌들 가운데 이러한 협상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는 그 군벌 조직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 그 산발적인 교전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좀 이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댓글 중에 정신선진화님 어제도 상당히 분탕질을 할 의도 글들이 많던데 오늘도 제가 부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이 안에 댓글들에게 건전한 논의가 아니라 아예 비난과 패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모독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네요. 자, 피디님 정신선진화 그 네이밍을 가진 분을 삭제를 해주세요. 차단을 해주세요. 예,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이제 협상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었죠. 언론을 통해서 벤스 부통령이 우라늄 농축 중단, 유예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중단 선언 기간을 20년까지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봐줄 수 있다. 이란은 5년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까지만 하겠다는 의사인지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알려졌어요. 자, 우라늄 농축 문제 관련해서 타협 가능성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어제 제 방송 마치고 오전 방송 마치고 집에 가다가 이 기사가 떠서 봤는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출처인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라는 그 익명의 제보자를 쿼테이션을 해서 미국도 한 발 양보한 정황이 있다. 다시 말해서 CVID 검증 가능한 완전한 핵 폐기를 초반에 요구를 했다가 이란이 도저히 이거 못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그럼 한 20년 정도 동결하는 건 어때? 아마 이렇게 타진을 해봤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처음 보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용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그 전략적 인내라는 제목 하에 이란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사실 일이 이 지경이 됐다고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20년으로 물러선다. 글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속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직접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20년 중단하는 제안이 있었긴 했는데 난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난 마음에 안 든다 그거. 그리고 어차피 20년이건 30년이건 이란은 이제 핵 못 갖는다 이렇게 아주 맞춤표를 찍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정치는 또 묘수가 통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란이 절대 검증 가능한 핵 포기는 못하겠다고 버티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꼼수를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좋아, 그럼 나도 체면이 있으니까 20년 동안은 우라늄 농축 내지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해라. 그 정도 네가 약속해주면 우리도 발을 빼겠다. 그렇게 어쨌건 이란 협상단하고 미국 협상단이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에 전화 한 통 하면 되죠. 내가 20년 정도 말미를 주는 쪽으로 해서 일단 협상 타결시켰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그건 이제 모사드하고 이스라엘 특수작전팀이 예. 이제 비밀리에 해결하면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자면 뭐 어떤 방식으로 핵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한 우라늄을 압수해온 다음에 네. 미국에서 한마디만 성명 내면 되죠. 우리는 20년 정도 말이야 그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번에 돌발 행동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 그런 걸 짜고 치는 예. 고스톱이라고.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그런 짜고 치는 묘수가 횡행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아마 어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20년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니까 요건 아마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 될 것 같고 설령 20년 정도 유예하고 타결을 보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그 뒤에는 제2, 제3의 대책이 뒤에 준비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국제 정치의 그 문법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굿나이프 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장면, 조금은 대비되는 장면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스타머 영국 총리 이란 문제를 두고 뭐 이제 이 프랑스와 영국이 좀 주도해서 이 국제유를 별도로 연다 이런 게 알려졌어요. 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들 사이에서 어쨌든 이런 국가들과의 미묘한 이제 온도차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래서 그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뭐 영국 총리면서도 상당히 급진 좌익입니다. 특히 그 난민 문제에 있어서 너무 난민들의 이권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는 그 논란이 있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는 종이 호랑이다. 나토는 미국에게 협력하지 않았고 우리도 나토를 도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연일 맹공을 퍼부어가는 데에는 지금 유럽의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들의 지도부가 좀 진보 좌파 쪽으로 기울면서 지금 이 톱니바퀴가 잘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대통령도 지금 최근에 트럼프와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란 전쟁에서 프랑스가 좀 뒷짐지고 좀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니까 그 마크롱 대통령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마 영부인한테 턱을 맞아갖고 아직 회복이 안 됐을 거다. 예.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나약한 프랑스 대통령이 감히 우리를 도와줄 엄두나 내겠는가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스타머 총리나 마크롱 대통령 다 지금 트럼프하고 좀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란 전쟁에 있어서 호르무즈 통항의 자유라든가 전 세계 에너지 접근의 자유라든가 이렇게 화끈하게 미국에 화답하는 것이 아니고 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를 역봉쇄하는데 우리도 군함을 보내겠다 이렇게 화끈하게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봉쇄까지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거기서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방어하는 의미에서의 연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저들이 저렇게 보일 거예요. 야, 저 천하의 나쁜 놈들 아닌가. 미국이 그동안 지난 수십 년간 바닷길을 그렇게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너희들 무역해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정작 우리가 너희들의 에너지 수급을 위한 호르무즈를 지키려고 이렇게 호르무즈 봉쇄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이것들이 뒷짐지고 뜨뜻미지근하게 뭐 평화 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하고 영국이 주도해서 그런 평화 유지 연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큰 효과는 없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국제 정치 전반을 좌우하는 것은 패권국의 군사력이지 저렇게 유럽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뭐 같은 팜플렛을 들고 뭐 현수막을 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의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우방들이 앞으로 어떤 응징을 당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관건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그 예로 제가 스페인을 들었는데 네. 아마 지금 영국, 프랑스도 거기서 좀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충 생각해 본다면요. 후일 이제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대미 투자한 부분 다시 재협상하자. 너희들 버는 돈에 비해서 대미 투자 약해 뭐 이럴 수 있죠. 또 방위비 분담 문제,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를 더 다시 재론을 꺼낼 수도 있고 또 호르무즈나 이 중동 지역이 아주 며칠 사이에 갑자기 평화로워지진 않을 거예요. 상당한 좌충우돌과 시행착오를 하면서 점점 안정하는 모양새로 갈 텐데 그렇다면 유럽도 미국의 셰일 타이트 에너지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수출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 부분이 있고요. 또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국가들도 방산이 필요해요. 그 미국의 그 첨단 기술을 이전해 주는 데 있어서 또 상당히 괴롭힐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 전쟁 끝난 이후에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을 포함하여 뜨뜻미지근하게 나왔던 유럽 우방들을 어떤 식으로 기강을 잡는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큰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엘라류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이색적인 장면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황 문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로마 교황이 전쟁에 훈수를 나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전쟁이 발생하면 이제 이 교황청에서 또는 교황이 입장을 밝히죠. 평화를 일반적으로 밝히는 건 일반 로마 교황청이 많은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관례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직격하는 상황까지 지금 상황이 발생했네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로마 교황청은 뭐 국제사회의 큰 어떤 사건이나 전쟁이라든가 또는 대규모 기아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인류의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를 남기는 것으로서 그 엄청난 권위를 인정받아 왔는데요. 이번에 그 교황이 된 레오 14세는 기존의 그 로마 교황청이 국제 사안별로 내는 메시지의 문법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좀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아마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7대 교황이신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에 그때그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헤그세스 장관이 회의하기 전에 우리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한 뉴스가 나니까 하나님은 전쟁하자는 자들을 축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약간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그 불법 이민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지금 그걸 근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민자도 형제처럼 대해야지 그렇게 하면 못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호르무즈 역봉쇄를 하니까 그 호르무즈로 들어가는 생필품이나 식량 수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봉쇄를 하는 것은 너 인도적인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건사사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격분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레오 14세는 우리 미국이 밀어줬기 때문에 교황이 된 거다. 저 미국 출신입니다. 레오 14세가. 어디 네 힘으로 교황됐냐. 미국이 밀어줘서 교황 만들어놨더니 우리를 문제 삼아. 그리고 그 조롱하는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어떤 성직자로 합성한 사진을 X에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강경 발언의 그 대상은 그간 무슨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부 또는 시민단체, 언론, 이젠 교황청까지도 이렇게 조롱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쓰고 있어갖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 콜비 차관은 한수를 더 떠가지고요. 네네. 이거 아비뇽 유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자,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아비뇽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아비뇽 유수는요, 말하자면 카톨릭계의 그 아주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09년 그쯤에 이제 프랑스의 필립 4세가 이 건건사사 교황청에 마음에 안 드니까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강제로 프랑스로 옮겨놨어요. 네. 너희들은 나의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비뇽 유수가 행해졌던 그 유수란 뜻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 기간 동안에 7명의 교황이 다 프랑스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교황을 발 아래 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시 교황이 안 되겠다. 우리 저 로마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로마 교황 하나, 우리 아비뇽의 교황 하나 이렇게 투트랙으로 교황 둘 두면 되겠네.
거의 교황청의 그 권위를 완전히 능멸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간 교황이 지금의 이제 교황청이 됐고요. 지금 아비뇽에 남아있던 그 교황청은 너무 귀족 중심, 사치, 또 면죄부를 돈 받고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의 종교혁명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는데 네. 말하자면 지금 레오 14세가 사사건건 미국의 대외 행보에 발목을 잡으니까 그 콜비 차관이 이거 아비뇽 유수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한미동맹의 정신에 근거하여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우호적인 입장에 서 있는 뭐 평론가지만 이건 조금 너무 나갔다. 전 세계의 교황청의 권위와 이것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머 감각이 좋은 분이니까 좀 위트 있는 방식으로 이런 감정을 좀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정당이나 신문사나 언론이 아니니까 그렇죠. 적절한 선에서 좀 출구 전략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아마 요 콜비 차관 요 뉴스 이후에 특별한 교황청 관련된 뉴스가 안 나온 걸로 보아서 아마 교황청 실무진하고 백악관 실무진이 어느 정도는 봉합하는 조치가 있었지 않나 짐작이 되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언행이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갔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종교 교황청이 내부에 이제 종교 딱 그 현안에만 사실은 목소리를 내온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현실 정치 관련된 부분에 이제 부분적으로 목소리를 냈죠. 그러나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라면 물론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가능하면 평화로부터 피해자나 사상자가 적도록 하는 입장을 교황청이 낼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박해를 받거나 인권 유리를 당하고 있는 것을 교황이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의 신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3만 내지 4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란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러시아에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만일 눈을 감고 약간 반미 노선처럼 해버리면 곤란할 텐데 어쨌든 이제 그건 전제를 해놓고 현실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좀 교황들이 했던 메시지 그런 이제 이런 사례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예를 들면은 1979년에 그 폴란드 출신의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죠. 요한 바오로 2세가 폴란드 고국을 찾아서 그때 소련 전체주의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폴란드 고국을 응원했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참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폴란드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가 폴란드 국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또 최근에 그 교황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네. 대한민국에 와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기도 했지만 또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진영이 그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도 같이 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국주의 전쟁이지만 이 제국주의 전쟁에 대처하는 서방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양쪽을 또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는 교황청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교황청의 침묵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네. 1939년부터 45년까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교황이었던 비오 12세는요. 그때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특별한 논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종교인들이 이거 문제 있다. 어떻게 교황이 이런 국제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느냐. 혹시 팔레스타인을 내심 지지하는 마음 때문에 유대인의 희생에 침묵하는 거 아니냐. 거센 비난 여론에도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로마 교황청의 그 기밀 자료들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예.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비오 12세가 침묵한 이유가 나온 겁니다. 어. 우리가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목소리를 내면 나치가 점령한 그 영토 내에 카톨릭 교단에 박해를 당한다. 추가적인 희생을 막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침묵을 지켰던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야 그런 뜻이 있어서 침묵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비난을 했구나. 그리고 또 1962년에 쿠바 사태에서는 진정한 교황의 모습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당시 잘 아시다시피 소련에서 미국 턱 밑에 있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구남에다 싣고 둥둥 저 쿠바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3차 대전이 임박했다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이거 미사일 기지가 오는데 우리가 막지 못하면 우리 턱 밑에 칼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거다. 그때 성 요한 23세가 양쪽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인류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르시초프에게는 어이 후르시초프 서기관 당신이 소련 국민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라. 그리고 그 군함을 뒤로 돌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지도자라는 걸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어차피 사실은 케네디의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없어서 사실은 배를 유턴시킨 것이지만 교황이 간곡히 부탁해서 내가 배를 돌렸다는 그런 식으로 체면을 살려주는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련 관영 매체 일면에다가 그 교황의 소식을 전달했다는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래서 대체로 우리 종교인들이 현실 국제 정치의 문제에 관여할 때는 세속적인 언어보다는 양쪽 모두가 한 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그 울림을 줘야지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서 싸움을 부추기는 것도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다. 갑자기 떠오른 여담입니다. 네. 1987년에 이제 6월 항쟁 때 많은 시위하던 대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도망쳤고, 그렇죠. 근데 경찰들이 체포하려고 들어가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나오셔서 막았습니다. 근데 그때 김수환 추기경께서 전두환 대통령을 욕하거나 어느 쪽을 편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자네들 여기 무슨 일인가? 아, 추기경님 그 대학생들 몇 놈이 이 안으로 도망온 것 같은데 제가 좀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가면 되겠네. 내 뒤에는 사제들이 있고 그 뒤엔 수녀들이 있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본부에 보고했어요. 추기경님이 자기를 밟고 가라는데요. 야 임마 추기경님은 어떻게 밟냐 임마 당장 철수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종교인의 언어는요. 이런 식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그 흙탕물 같은 현실 정치보다는 조금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갑자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난 것은 그렇게 김수환 추기경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호해준 그 대학생들이 지금 주류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입법 독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달랐던 전임 정부 관계자들을 잔인하게 감옥에 투옥하고요. 또 TV에 출연시켜서 망신 주고요. 또 제 편 챙기기라면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우리 김수환 추기경은 내 탓이오 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약에 살아서 보셨다면 아마 그때 그 대학생 녀석들 내가 괜히 지켜줬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청이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세상이 낭만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한숨도 쉬게 됩니다. 예. 자, 이란 내부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 이런 거 이제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 정부가 개전 이후에 전쟁을 지금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에 인터넷 차단을 했죠. 인터넷 연결망들을 또 차단했는데 그 여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부 상황도 서로 간에 이제 소식도 빠르게 이제 전해져야 이 물류라든가 뭐 경제 전반이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인터넷망이 차단되면서 경제 전반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이란 내부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단지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북한을 해방시키고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이 똑같은 숙제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겁니다. 지금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란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의 군사적 정치적인 목적의 인터넷은 자신들끼리 암호화된 체계로 인터넷을 쓰면서 일반 민간인들의 인터넷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위대가 이제 바깥 사정이 돌아가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시위가 들불처럼 번진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당장 이란에 있는 시위대가 요즘 유튜브는요 그냥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자동 자막 기능까지 있단 말이에요. 만약 이란 시위대가 펜앤마이크 방송을 본다 그러면 아 국제사회가 우리 이란을 버리지 않았구나. 예를 들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논평을 이란 시위대가 본다면 아 우리가 이 상태로 한번 대규모 시위를 한번 해보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인터넷을 어떻게든 차단을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인터넷을 이런 식으로 차단하니까 결과적으로 시위대도 인터넷을 못하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물건도 내다 팔고 상거래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끊는 바람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경제 손실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 거 없고 지금 해상까지 봉쇄된 상황에서 인터넷을 끊어버리니까 이게 인도주의적인 그 비난 여론이 지금 거세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이란 시위대 내지는 민간인들에게 인터넷을 보급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한 3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자랑하는 스타링크 방식으로 인터넷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이제 인터넷 품질도 아주 좋고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는데 단지 한 가지 단점이 접시 안테나가 달린 그 휴대용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작동시키면 그 신호를 이란이 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쓴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지금 스타링크 휴대용 그 단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투옥하거나 사형에 처한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링크 단말기가 꽤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못하는 민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예 위성 직접 연결 방식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핸드폰에 쓰는 LTE나 5G 전파를 직접 핸드폰 단말기로 쏴주는 방식을 지금 도입하려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재밌는 게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란이 특정 홈페이지를 막아놔요. 만약에 제가 이란 혁명 수비대 관계자라면은 아마 이란 시위대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나 뉴스는 아마 블락시켜 버릴 겁니다. 못 보게. 그런 경우에 전 세계 수많은 그 핸드폰 인터넷 쓰는 자원 일부를 기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인터넷 리소스라고 하는 그 자원을 익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 내 핸드폰 인터넷 자원의 일부를 기부할게 그런 방식으로 모아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 인터넷 계정은 아무리 이란에서 블로킹을 해도 다 우회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토르 또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방식으로 계속 이란 민간인들에게 인터넷의 자유를 보급해야 된다. 그리고 좀 메쉬 네트워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배님 핸드폰하고 제 핸드폰을 일단 연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카톡을 보내면 일단 인터넷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선배님한테 카톡을 보내면 그 카톡의 그 데이터가 일단 선배님 폰으로 갑니다. 그럼 선배님 폰은 그 옆에 있는 뭐 김진기 기자 핸드폰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폰을 찾을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게 메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나 스타링크 단말기 같은 도움이 없어도 핸드폰끼리 서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수천 수백 대의 핸드폰이 그렇게 연결돼 있고 단 한 개의 핸드폰만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그 수천 수백 대의 정보가 다 인터넷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이 방식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엄청난 정보가 사실 전달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네. 그 이제 그 이란 근처의 국경, 이라크나 이런 국경에서 이란 방향으로 그 고용량 인터넷을 쓸 수 있게 와이파이 같은 것을 쏴주는 방식으로 수천 명의 시위대 핸드폰 가운데 하나만 인터넷에 접속이 되면 나머지 핸드폰이 다 접속된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각적으로 그 이란의 시위대 통신 차단에 맞서서 지금 미국과 서방 사회가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어떻게든 인터넷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다가 우리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냐. 지금 이란 사람들이 인터넷 할 수 있는 쪽에 우리가 돈을 지원금을 내고 좋다. 대한민국의 인공위성도 성능이 좋다. 우리 인공위성의 자원 일부도 그쪽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나서야 이게 정상 국가가 아닌가. 어디다가 지금 지원금을 주겠다는 건지 아침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뭐 지원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지만 우리는 북한에 지원할 경우에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죠. 인도적 지원, 이름은 인도적 지원인데 사실은 군부대에 들어가더라 이런 장면인데 혹시 이란의 인도적 지원인데 혁명수비대 이 장교들이 병사들 배급해 주는데 만일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했으면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대체?
그 대리 세력들한테 그게 인도적 지원이 넘어가면 테러 세력들한테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검증도 안 될 그런 인도적 지원을, 이름은 인도적 지원인데 그 보장 안에는 악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좀 마지막으로 찝어주셨네요. 자, 이제 이 장면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법원과 네타냐후 총리와의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재판 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법원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암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연기한 걸로 알려졌어요. 이 정보기관의 수장인 다비드 진위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 요원들이 총리의 공개 행보를 틈타 암살할 우려가 있으므로 총리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고성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 문제 지금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란도 뭐 자유사회고 자유국가니까 여당 야당이 있을 거고, 지금 빨리 네타냐후 총리의 그 사법 리스크, 네. 그걸 이용해서 권좌에서 빨리 끌어내리고 내가 총리하고 싶은 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의 중대한 그 지금 이란이라는 그 숙적입니다. 네. 이스라엘 건국 이후 계속 이란을 괴롭혀왔던 그 숙적을 지금 잘하면 이번 기회에 그 아주 지속 가능한 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지금 우리의 사법 리스크 내지는 여야 논쟁은 후순위다. 지금 우리 총리를 먼저 살리고 보호해야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이란의 그 대량살상 무기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우리 장기적으로 우리 이란의 안보가 보장된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정말 암살당하거나 하면 전쟁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고, 지금 미국이 서서히 협상 모드로 가면서 자꾸 2주씩 시간을 주고 열흘씩 시간을 주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20년 정도 농축하지 않겠다는 적당한,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하나마나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20년 뒤엔 다시 우린 위험해진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란이 해오던 짓으로 볼 때 20년이라는 시간을 누가 보장할 거냐. 갑자기 핵무기 만들어서 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지금 이런 그 국가 안보에 있어서 여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 총리 보호해야 한다. 잘못한 부분은 나중에 사법부 차원에서 따져 물으면 그만이다. 지금은 우리 총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점이 참 부러운 겁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여야의 정치 싸움을 후순위로 두고 있다는 거. 또 법원이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네타냐후 총리 정말로 암살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재판 연기해.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면 거기다 미사일 하나 던지면 우리 끝나는 거다. 지금 이런 위험한 재판을 강행할 수는 없다. 거기에 대해 야당이 별로 반발을 안 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 그렇다면 좀 미뤄야지. 대한민국은 언제 이렇게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인가. 지금도 어제 마침 TV를 켜니까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법원에 있는 모습이 뭐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이스라엘은 그 자국의 위기고 대한민국은 위기가 아니냐.
그럼 우리는 위기가 아니니까 그런 말하자면 정치적인 그 쇼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되묻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금 국군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혹시라도 미국이 이란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고 적당히 종전 협상하고 나가면 우리가 자력으로라도 이란 때리겠다 이렇게 결사항전하고 있고 아마 늘 그렇듯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아마 전쟁 자금 보내오고 있을 거고요. 내가 다시 우리 고국으로 가서 함께 싸우겠다고 줄을 서 있을 겁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 우선순위를 판단할 줄 아는 나라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국가의 안보를 기틀을 잡아야 된다고 말하자면 최선을 다하는 나라 미국과의 관계 뭐 국제사회의 여론 필요 없다 우리나라의 안보가 먼저다라고 굳게 뭉쳐있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오래 갈 것이고 국가가 위기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정쟁만을 일삼고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국회의원 임기가 더 소중하고 국가의 안위보다 내 지역구 여론이 더 소중한 나라는 지도에서 일찍 지워질 거다. 그것은 국제정치의 철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를 또 하나를 잡아주셨네요.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위기 상황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이란 중동 사태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예, 3부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4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